올라!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외장형 캡처 카드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캡처 카드는 대중적인 제품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캡처 카드 필요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 스트리머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영상 제작 시 캡처 작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없어도 딱히 불편한 게 없지만 그래도 왠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캡처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2.1은 HDMI 2.1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캡처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C2C 케이블이 있고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3.5mm 오디오 케이블도 함께 제공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아담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 작은 얼굴을 어머 어떡해. 예은비은 손바닥보다도 훨씬 작은 상당히 아담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외장형은 휴대성을 살려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찾곤 하죠. 그만큼 무게도 중요할 겁니다. 제품의 무게는 실측 기준 114g으로 상당히 가벼운데요. 외장형은 내장형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델 과연 성능은 어떨지 주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USB 3.2 Gen2 베이스로 C타입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입력 및 출력 모두 HDMI 2.1 버전을 지원을 하고요. 패스로의 경우는 4K 144Hz, 그리고 QHD는 240Hz, FHD는 360Hz로 HDR 및 VRR을 지원을 합니다. 레코딩 기준의 캡처 해상도는 4K 60프레임, QHD는 120프레임, FHD는 240프레임까지 레코딩을 지원을 합니다. HDR 캡처 시에는 4K 30프레임, QHD 60프레임으로 레코딩이 조금 프레임은 제약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성능 부분 있죠? 요거는 USB 3.2 포트 연결 시 10GBps의 속도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버전으로 따지면 USB 3.2도 Gen1과 Gen2가 있는데 지금 얘는 Gen2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Gen1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 4K는 30프레임, QHD는 60프레임, FHD는 120프레임으로 이 레코딩 성능이 낮아집니다. 자,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확인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품 설명을 진행하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외형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면으로 바이저 디자인의 RGB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PC 연결을 위한 USB 포트와 HDMI 패스트루용 아웃포트, 그리고 입력을 위한 HDMI 인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고 그 옆으로 오디오 패스트루 포트도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송출용 PC에 사용하고 있는 캡처 카드가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4K라는 내장형 캡처 카드입니다. 이쪽에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 영상 링크 띄워드릴게요. 리뷰를 했었어요. 5년 전에 말이죠, 무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녀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캡처 보드라고도 하고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캡처 카드라고도 부릅니다. 해외에서는 캡처 카드라고 해요. 이 그래픽 카드처럼 PC 내부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또 외장형 캡처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연결 방식으로 인한 대역폭 제한으로 인해서 외장형은 내장형 대비 성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2.1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HDMI 2.1 버전을 탑재했고요. 또 패스스로 연결되는 모니터의 경우는 사실상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게이밍용 모니터의 성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캡처 카드로 인해서 모니터 사용에 어떤 그 성능 제한이나 이런 불편함 같은 게 이 녀석은 거의 없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3440에 1440,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상도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해상도를 채택한 모니터들이 나오고 있죠. 이 해상도의 경우도 60프레임 레코딩 및 패스트루 120Hz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만 두고 본다면 외장형 캡처 카드로서는 그래요. 제가 이 리뷰 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봤는데 뭐 어쨌든 현존 최고 성능을 제공해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 전면에 위치한 이 바이저 디자인의 RGB 부분은 에버미디어 게이밍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 프리셋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 RGB 싱크도 지원을 해요. 제품이 보여주는 화려한 RGB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품의 작동에 관련한 RGB 효과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녹화를 할 때는 이렇게 붉은색이 된다던가,
뭐 어쨌든 기본적인 제품 작동과 관련한 RGB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게 아직 지원되지 않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외장형 캡처 카드를 사용해 본 분들은 간혹 제품 사용 시 발생되는 이 발열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시간을 넘게 연속으로 사용한 기준에서 확인한 제품의 발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라는 정도의 열감이라 뭐 이 정도면 발열 쪽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성 부분에서도 간혹 애를 먹게 되는 HDCP 관련해서는 게이밍 유틸리티 프로그램 상에서 연결하는 소스 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고, 또 필요할 경우 HDCP 디텍션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 에버미디어의 캡처 카드를 사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용 프로그램 중 리센트럴이라고 하는 매우 편리한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당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2.1 모델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용 프로그램에서 레코딩 해상도라든지 프레임 등을 쉽게 설정을 하고, 또 레코딩 중 프레임 로스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얼마나 편리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버미디어에 문의를 해보니까 내년 1월 중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스트리밍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엑스플리시라든지 OBS를 사용을 하실 텐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문제없이 인식이 되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코딩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 설정을 해줌으로써 제품이 지원하는 성능 안에서 레코딩도 가능하고요. 자, 이쯤에서 아마 대부분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는 어차피 60프레임으로밖에 못 보는데 굳이 뭐 120프레임이라든지 240프레임 레코딩이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 게임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기본적으로 방송 환경은 둘째 치더라도 60프레임 설정으로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쵸? 이 패스스루의 해상도 및 주사율은 스트리밍할 때 실제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높은 프레임의 레코딩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영상 레코딩 후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클리버의 활용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현재 이 모던 워페어 3 게임 영상은 QHD 120프레임으로 레코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영상은 6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되기 때문에 120프레임으로 재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상 제작 시 굳이 120프레임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클립이 120프레임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2분의 1배속으로 슬로우를 걸더라도 60프레임이기 때문에 끊김없이 자연스러운 슬로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할 점은 이 모델은 VRR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레코딩된 영상에서 티어링이 없는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 카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주변 기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품의 성능이나 사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만큼 이 제품이 주는 호불호가 굉장히 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장형이 주는 휴대성의 무게를 두고 외장형이지만 높은 성능을 제공해주는 제품을 찾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델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참고할 만한 제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선택하라는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외장형 캡처 카드로 정말 괜찮은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맥에서 사용하려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이 추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언제쯤 지원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39만 원인데 가격이 참 아름답죠. 하지만 제품의 성능 부분에서 외장형 캡처 카드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한다면 캡처 카드가 필요한 분들은 가격에 대한 나름의 판단 기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캡처 카드 쪽이 그래도 제품을 살펴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많아요. 종류는 많은데 그 중에서 쓸만한 제품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에버미디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해당 댓글을 추려가지고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오늘 영상에 살펴본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2.1 모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있죠. 그래서 한 대만 할게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